여러분들은 놀이공원 가면 어떤 것부터 타십니까? 어떤 것부터 타시나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 먼저 타지 않으시나요? 보통? 이런 곳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무조건 롤러코스터부터 타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왜냐면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조금만 늦으면 요 대기 시간이 기본 1시간, 사실 1시간이면은 선방 친 거예요.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전에는 일반 자유이용권이라고 하면 개장하자마자 무작정 달려가서 줄부터 서야 됐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놀이공원마다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고 탑승 시간을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기 많은 놀이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안에 다 타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내 롤러코스터 중에 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버랜드에 있는 T-익스프레스입니다. 타보셨나요? 2008년에 운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만들어진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지금까지도 경사도, 속도, 높이 같은 요소들이 이 세계적인 우든 롤러코스터들과 견주름급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 각 항목별로 순위를 매기면요, 이 웬만한 것들이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롤러코스터라고 하거든요. 이 무섭다 하면서도 계속 스릴을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세계 어느 놀이공원을 가더라도 이 롤러코스터가 그 놀이공원의 주인공 역할을 보통 합니다.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웅장한 데다가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 하나 건설하는 비용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국내만 보더라도 이 롯데월드에 있는 아틀란티스라든지 용인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건설에 투자된 비용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놀이공원들은요, 이 저마다 더 격렬하고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설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땡땡한 롤러코스터 이런 거 홍보할 때 많이들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도 세계적인 홍보거리가 되니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뉴저지에 있는 이 식스플래그 놀이공원에 놀이기구가 하나 있는데 킹다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거든요. 높이만 무려 139m입니다. 이 아파트로 치면은 한 50층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50층짜리 아파트도 찾기 힘든데. 가장 꼭대기에서 수직 낙하하면 최고 속력이 시속 200km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사실 온몸으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롤러코스터인 거죠. 그리고 높이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진 롤러코스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개장 당시에 첫 운행을 하는 이 롤러코스터의 맨 앞자리 좌석의 탑승권이 1,700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6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한 기분이 드는 이 롤러코스터가요, 빠른 속도, 그리고 가파른 경사, 아찔한 트랙 디자인 때문에 상상 이상의 격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아이폰 14 이 시리즈가 출시됐잖아요. 근데 이게 출시되고 난 다음에 엉뚱한 데서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폰 14를 산 다음에 놀이공원에 놀러 간 거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롤러코스터를 탑승한 거예요. 근데 열차에서 내리고 보니까 911에서 이 부재중 전화랑 구조대원의 음성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겨져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휴대전화에 탑재된 충돌 감지 기능 때문이었는데요. 이 롤러코스터를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움직임을 자동차 사고로 인식해가지고 이 911에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후 사정을 모르는 911 관제센터에서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굉장히 놀랐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911에 그 사람이 헬로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으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The owner of this iPhone was in a severe car crash and is not responding to the phone. 이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놀래가지고 계속 부재중 전화를 이제 남겼었던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충돌 감지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작동시킬 만큼 강력한 이 놀이기구의 위력인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 팔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무섭다라고 느꼈다면요, 그건 전혀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롤러코스터의 기원은 겨울 썰매 타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17세기 러시아에서 이 나무 판자랑 지지대로 만든 구조물에 빙판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썰매를 타고 비탈을 내려오는 놀이기구가 선풍적인 인기를 한번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일명 러시안 마운틴이라고 불렀거든요. 즉 러시아의 산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도 이 서양에서는 이 표현이 롤러코스터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놀이기구가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18세기가 되면 겨울이 아닐 때도 이제 탈 수 있게 얼음 대신에 바퀴가 달린 카트를 타고 목재 경사로를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섭겠는데? 이 경사로에는 카트가 경로를 탈출하지 않게 바퀴가 지나가는 홈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승객들이 내리고 나면 이 일꾼이 탑승기구를 오르막까지 끌고 가야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계장치가 발달을 하게 되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카트를 힘들이지 않게 올려보낼 수 있는 이 기능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롤러코스터는 이 대부분 열차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당시 북미 지역에 골든러시가 한창 불고 있었어요. 이제 너도나도 이제 신대륙의 금을 찾겠다고 이제 막 나서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채굴 현장에 가면 광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중력식 철도를 이렇게 쭉 깔아 놓거든요. 일종의 이제 열차 같은 건데 처음에 이제 가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내리막이 비탈길 이렇게 가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경사를 따라서 산 아래까지 미끄러 내려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이 열차를 일적인 용도가 아니라 재미 삼아서 한두 명씩 타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라, 탑승료를 받고 태워주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광산열차의 인기를 알아챈 남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마커스 에드나 톰슨이라고 하는 사업가인데요. 톰슨이 건강상의 이유로 원래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여행을 하던 중에 펜실베니아의 한 광산이 탄광열차로 관광명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들어요. 그리고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열차를 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탄광열차를 아예 하나의 놀이기구로 발전을 시켰던 거죠. 중력식 철도에서 영감을 얻은 이 톰슨이 놀이기구용 열차와 레일을 디자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84년 뉴욕 브루클린의 호화 휴양지였었던 코니 아일랜드에서 자신이 고안한 놀이기구 스위치백 레일웨이가 운행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순간 최고 속력이 시속 9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의 롤러코스터와 비교하면 사실 좀 귀여운 수준이긴 한데요. 1884년에는 자동차도 아직 제대로 발명되기 전이었으니까 사실 9km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탑승 요금이 5센트밖에 안 됐는데 이 롤러코스터의 매출이 일평균 600달러 정도였다고 전해지거든요. 하루에 거진 이제 한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식 롤러코스터의 역사도 거의 150년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종류도 수없이 많아가지고 분류하기에도 세기에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 나무로 만든 건 우든 롤러코스터, 철제로 만든 건 스틸 롤러코스터, 트랙이 180도로 뒤집어지면서 정신을 쏙 빼놓는 건 루핑 코스터, 트랙 위로 달리는 열차가 아니라 아래로 매달려서 가는 건 서스펜디드 코스터, 이 외에도 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롤러코스터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이 롤러코스터라는 이름보다는 이 이름이 더 익숙할 겁니다. 바로 청룡열차 혹은 88열차라고 불리는 건데요. 왜 우리는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이름보다 청룡열차 혹은 이 88열차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까요? 바로 한국의 롤러코스터의 역사가 이 청룡열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룡열차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롤러코스터거든요. 1973년 어린이날에 개장한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설치됐었던 놀이기구입니다. 개장 당시에 이곳은 이 놀이공원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고 전해지거든요.
그 안에 이 동물원, 식물원, 문화공간 등을 갖춘 동시에 놀이시설도 15개나 구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놀이기구가 바로 이 청룡열차였었던 거죠. 실제로 열차의 양 측면에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청룡이 한 마리씩 그려져 있었고요. 최고 속력이 시속 6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이요, 이 개장 직후부터 인기가 엄청나서 매 주말마다 30~40만 명 이상이 찾곤 했었습니다. 공휴일이면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곤 했었거든요.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요. 1977년 어린이날에 하루 관람객 숫자가 7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서울의 인구가 700만 명이 좀 안 됐었으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기록인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청룡열차는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한 신문의 독자는 이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청룡열차는 차례를 기다리는 어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서 감히 타볼 엄두조차 못 내고 말았으니 하루를 즐기려던 꼬마들의 부푼 기대가 무참히 어른들의 횡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신나게 달리던 청룡열차가요, 운행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 1983년에 철거됩니다. 너무 일찍 찾아온 기기의 노후화 때문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대표 놀이기구였었던 이 청룡이 은퇴하고 요거를 대체할 롤러코스터가 당연히 필요했겠죠. 88열차입니다. 당시에 서울올림픽의 유치가 확정되면서 88연풍이 불었었던 영향이었거든요. 그렇게 이 청룡의 뒤를 이은 2세대 롤러코스터가 84년부터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무려 26년 동안이나 이 이름을 걸고 자리를 지켜오다가 2010년에 다시 이 청룡열차라는 이름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마찬가지로 노후화로 인해서 안정상의 문제 때문에 2012년에 운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놀이공원마다 더 새로운 기술로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는 롤러코스터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청룡열차나 88열차라는 이름은 이 롤러코스터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여전히 지금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들이요,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놀이기구 정도로 보기에 그 이상의 소중한 추억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놀이공원을 영어로 하면 테마파크라고도 부릅니다. 이 특정한 주제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이 어느 테마파크건 간에 저마다 추구하는 주제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또 어떤 테마파크에 어떤 기발한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게 될까요? 롤러코스터와 관련해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물원 있는 데를 제일 좋아하니까 에버랜드를 아침에 가보셨나요? 토요일 아침에 가보셨어요? 아침에? 거기 태권도 학원 그 경쟁이거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뛰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이 내가 뛸 거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플이 있으니까 조금 나은데 옛날에는 같이 뛰었거든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보통 파란 띠들이 많아요.